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아 선병원 미래 상상 더하기. 헤이 웰컴.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상더하기의 블랙 권혁수. 핑크 장희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인.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의학의 전문가 백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미래 노인의학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뭔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이 백시다 보니까 뭐 백지, 백지장, 백엽상 등 각종 색깔에 관련한 그 별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침 또 블랙핑크라고 하셔서 오늘 또 화이트로 한번 화이트. 활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길쭉한데 약간 화이트하니 울라프가 생각이 나는 건 닮은 것 같아. 우리 여기다 이렇게 우리 그 당근 하나만 붙여주시죠. 당근. 그냥 올라프로 하시죠. 올라프로 가겠습니다. 네. 부장님이시죠? 네, 오늘 그래서 화이트를 보시고 오늘 노인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우선 노년의학, 노년내과 누구나 노인 보는데 이런 학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노년내과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노년내과는 사실 뭐 노인만을 보는 어떤 그런 과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쇠를 다루는 과가 노년내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노쇠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주 뭐 흔한 단어는 아닌데 이게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사실 노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인 노화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약제나 뭐 인지 기능이나 뭐 생활 어떤 뭐 장애라든지 신체 기능, 영양, 뭐 정서적인 어떤 서포트, 뭐 사회적인 서포트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이 노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그 전문적인 과다. 지금 우리 블랙 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병이 없어요. 그냥 건강한 성인이고 약간 비만하다가 되지만 노인의 경우는 이 문제가 질환보다 먼저 1순위로 올라올 수가 있고 그럴 때 치료 방향이나 방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걸 좀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전략이 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필요하네요. 곧. 사실 병원의 노인 환자는 복도부터 입구부터 있고 사실 주차장에서 이미 그렇죠. 시작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주차를 하시는 것부터 내려서 병원에 걸어올 때까지 그리고 진료실 들어올 때까지도 굉장히 참 큰 난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병원 내 안전 이슈도 이제 굉장히 심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병원이 대비해야 되는 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고령화가 이 정도에서 병원의 모습이 이러한데 앞으로 미래 10년 뒤, 뭐 심지어 30년 뒤에 병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미래의 의료의 모습은 어떤 미래의 노인 의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데이터가 그렇거든요. 저희가 뭐 통계 데이터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3년 뒤,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실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또 10년 뒤면 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바로 노인 환자가 됩니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은 그냥 예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목전 앞에 와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래의 의료는 이 현상을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질병의 어떤 진단과 치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쪽으로 의료의 흐름이 바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액티브하고 프리벤티브한 어떤 예방 중심의 의학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방은 사실 병원의 어떤 영역에선 잘 케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료의 중심, 구심점은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구심점이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개별화된 개인 데이터, 뭐 말씀하신 대로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든지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개별화된 어떤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굉장히 퍼스널라이즈드한 어떤 의료,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 그리고 예방 중심의 의료가 아마 이 미래 의료의 어떤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 어떤 노인의학의 어떤 방향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노인분들에게 어떠한 기술들이 앞으로 적용될까요? 아까 라이프 로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그분들의 데이터들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약간 어색해. 이 포인트 어색해. 나 되게 칭찬받았어. 게스트한테 칭찬받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순간적으로 감탄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앞으로의 의료는 우리가 예방으로 가고 개인 중심화되고 또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제 가는 것이 큰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을 잘 이제 이끌려면 저는 반드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의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빅데이터,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미래의 이런 의료 흐름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려면 인공지능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인풋 데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환자의 어떤 그런 이제 정보가 인풋 데이터가 되겠고요. 기계가 이제 그것을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한 후에 이제 결과물, 아웃풋 데이터를 내놓게 되는데, 그 아웃풋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좀 라벨링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환자에게 좋은 쪽이다, 이건 환자에게 나쁜 쪽이다, 이런 라벨링만 해주면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또 위험도를 산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계 학습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환자들의 고위험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위험 인자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아주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뭐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렇죠. 다 넣어서 이 사람에게 인공지능이 그렇죠.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낙상 위험 어떤 그렇죠.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병원에서 낙상 무슨 뭐 모르스 스케일이나 뭐 그렇죠. 스코어링 하지만 그렇죠. 이 사람의 일상 데이터를 갖고 이 사람의 낙상 위험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또 들었어 진짜. 저도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제가 예시를 가져왔던 게 이 낙상 도구였거든요. 왜냐면 지금 실제 삼성병원, 서울삼성병원에서 이 낙상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적용 범위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환자가 와서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 의무 기록만을 초기 의무 기록 데이터를 보면은 환자의 낙상 위험도가 미리 예측된다는 겁니다. 환자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예전에 낙상의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또 환자가 초기에 또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이 환자는 낙상 위험도가 몇 %고 고위험군이니까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답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에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데이터, 그게 맞습니다. 라이프로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네. 더해지면은 거의 완전히 뭐 막강한. 완벽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EMR, 그러니까 의무 기록을 이용하면 병원 기반 위험도 예측 모델이 되는 거고요. 라이프로그라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차는 이제 기계죠. 그리고 뭐 집안에 있는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홈 IoT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환자가 습득하면 기계가 똑똑해지는 거죠. 우리가 쓰는 사물이 나의 어떤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내 개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것도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모아서 또 의미 있게 또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용화되고요. 기계가 조금 더 발전하면 또 환자랑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또 집안에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 네,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떠한 이제 한 노인이나 개인이 말하는 언어를 인식하고 그것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끔 그 수백만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또 일종의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에서 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환자가 최근에 좀 우울감을 보인다든지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도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감지해내고 환자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이미 기술은 와 있는 것 같아요. 웨어러블로 뭐 내 바디 측정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데이터도 모으고 네. 또 집안에서의 움직임, 말하는 투, 내용, 그다음에 뭘 먹는지, 외출하는지, 그렇죠. 걸음걸이 패턴,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 일상생활의 그렇죠. 많은 것들을 그걸 IoT 기술로 얻어서 모아서, 네. 그걸 다 합한 데이터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실 개별 기술들은 지금도 많고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이 뭐가 다른가 했을 때는 그 개별 기술들이 또는 제품들의 정보가 이렇게 융합, 즉 함께 해석되는,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함께 해석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생활 습관도 그렇고 대화 내용도 그렇고 외출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석되고 융합돼서 하나의 정보를 주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네. 이걸 그러면 동시에 해석하는 기술 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경동맥이 또는 어떤 혈관이 나빠져요. 뭐 두꺼워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확률 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도 AI로는. 그러면 뭐 5년 뒤의 확률이 뭐 잘못된 확률이 얼마고 10년 뒤에 얼마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간도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간은 간대로 확률이 나오고요. 동맥은 동맥대로 확률이 나오고 뇌는 뇌대로 확률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할 거니까. 그것을 융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해주는 게 사실 노인이에요. 왜냐면 노인은 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화 발전 방향 조금 그럼 아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빅데이터, 데이터 얘기가 다 결국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동시에 관리해야 분석하냐, 그 하냐.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데이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질환 중심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진료를 볼 때, 노년내과가 진료를 볼 때는 사실 어떤 질환을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 지금 내가 어떻습니다라는 내 상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병은 이런 게 있었고 증상은 이런 게 있었고 내 생활은 이래요. 이제 요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치료할 건지 결정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네. 이제 요런 것들이 데이터가 유감이 되면 내 생활 습관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질병에 대한 리스크들은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나는 이러이러합니다가 한 번에 해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게 한 몇 년 정도 있으면 올까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한 2, 3년 뒤면 이런 부분을 우리 병원 안에서 이미 구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 예. 대단하시네요. 제 생각에도 이미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다 이르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런 기술들이 지금도 많은데 왜 노인에서 잘 못 쓰이냐. 사실 굉장히 노인 친화적인 그 한 끗의 차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웨어러블이 많아도요. 이 데이터를 동기화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 보고 뭐 항상 앱을 자주 켜세요. 블루투스를 켜세요. 연결을 예. 하세요. 이런 게 어려워요. 충전을 매일 하세요. 예,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지. 그분이 이런 디바이스를 쓰고 뭐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정말로 현실에서 잘 쓰려면은 소형화되고 편안하고 네. 자주 충전할 필요 없고 네. 그런 거 연결 없이 다이렉트하게 5G든 6G든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네. 초전력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지. 받쳐줘야지만. 받쳐줘야 되는 네. 거지. 현재 아직까지는 1%가 부족하긴 하네요. 네. 2%. 결국은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작동이 그 정도로 쉬워야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어떤 사용자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즉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인 UX 같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전문 분야가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조차 노인을 충분히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 결국 다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노인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UX 전문가들이 병원과 헬스케어 곳곳으로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고,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같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키오스크도 나올 거고, 예, 키오스크도 나올 거고. 지금도 우리 병원의 키오스크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다 못 써서 헤매고 네, 그렇게 맞아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